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태블릿이라고 하면 역시 여기 있는 이 갤럭시 탭 S6 라이트인 것 같아요. 이게 출시 당시에까지만 해도 태블릿, S펜, 보호필름, 정품 북커버 케이스까지 해서 30만원대 중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와가지고 인기가 있을 법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끝나누기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가야 될 기능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좋은 제품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됐던 비우는 태블릿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5월 11일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에 아쉬웠던 점들을 삼성전자가 대거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노크온이라 그러기도 하고 더블탭이라고도 하는데 화면 두 번 눌러서 켜기 기능을 포함해가지고 업데이트된 기능들도 한번 알아보고 갤럭시 탭 S6 라이트나 이런 유사한 태블릿에서 설정하면 정말 편리한 기능들,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려고 해요. 어려운 설정들이 아니라 쉬운 설정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다 설정하고 나시면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 대한 애정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두 번 눌러가지고 화면을 켜는 건 노크온이라 부르는데 사실 그거는 LG전자에서 쓰는 이름이고요. 삼성전자에서는 더블탭 또는 두 번 눌러 켜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태블릿을 바닥에 놓고 사용할 때는 버튼들이 옆에 있어서 누르기가 좀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실제로 저는 매우 편리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가서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더블탭 기능을 별도의 앱을 깔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터리 소모도 빨라지게 되고 꺼진 화면 쓰기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전 사실 그걸 추천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삼성전자한테 정식 업데이트 통해서 지원하는 이 기능은 원래부터 노크온을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탑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에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원래 되는 건데 삼성전자에서 이거 기능을 의도적으로 뺐던 거냐, 그리고 배터리 소모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노크온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실 이 더블탭 기능에 대해서는 LCD 패널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OLED 패널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LCD 패널이 들어간 갤럭시 탭 A 시리즈뿐만 아니라 LCD 패널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서도 더블탭 기능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LG전자에서 LG G2였나요? 그때 노크온 기능을 이렇게 넣었을 때 그때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진짜 배터리 소모의 주범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더블탭이나 노크온 기능을 구현하지 않고요. 저전력 터치 패널이라고 해서 화면이 켜지지 않아도 디스플레이와 별개로 터치 패널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배터리 소모가 크지 않습니다. 안 미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적게 미친다는 거예요. 사실 화면을 터치할 때 배터리 소모가 좀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화면 터치 좌표를 읽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햅틱 모터라 그러죠. 진동 기능이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배터리 소모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모터가 진동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열 에너지로 일부가 변환이 되기 때문에 전기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 낭비가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가 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서는 진동을 지원하지 않잖아요. 햅틱 모터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노크온 기능이라든지 진동을 여기에 넣지 않은 거는 자체 가격 문제도 있지만 배터리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처음에 이런 기능을 안 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탭 기능 이걸 설정하시면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설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얼굴 인식 기능하고 얼굴 인식하자마자 바로 잠금이 해제되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더블탭 기능으로 화면을 켜서 얼굴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렇게 잠금이 해제되는 기능인데요. 사실 이 전면 카메라 인식은 3D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얼굴을 스캔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전면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는 그렇게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워낙 편의성이 뛰어나니까 책상 위에다가 태블릿을 이렇게 세워놓고 두 번 따딱 눌러서 얼굴 인식에서 자동으로 풀리는 이 기능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설정은 위에 설정에 들어가서 생체 인식 및 보안에 들어가면 위에 얼굴 인식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잠금화면 유지라는 게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얼굴을 인식을 해도 한번 이렇게 화면을 드래그 해줘야지 잠금이 해제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켜놓으면은 얼굴 인식하자마자 바로 잠금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체크 해제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빠른 인식을 켜놓으면 얼굴이 조금 더 빠르게 인식이 되긴 하지만 사진을 이렇게 갖다 대도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보안을 강조하신다면 이걸 꺼놓고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이거 켜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사진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잘 안 풀립니다. 전 실제로 이거 켜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어두운 곳에서도 화면 밝게,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S6에 비해서 최대한으로 밝기를 낮췄을 때 꽤 밝은 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태블릿을 사용할 때
더블 탭으로 화면을 켰을 때 이 화면이 너무 밝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좀 밝아야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밝게 하는 건데, 어두울 때 이렇게 하면 눈뽕이라고 그러죠. 눈이 되게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여기 있는 어두운 곳에서 화면 밝게 이 기능을 끄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같이 와이프랑 결혼해서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태블릿을 이렇게 켜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화면이 너무 밝으면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맞거든요. 그럼 옆으로 조용히 숨 죽인 채 이렇게 태블릿 만져야 되는데, 뭐 결혼을 하셨든 안 하셨든 눈 건강을 위해서 이 기능은 끄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더블탭 기능이 화면을 켤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번 누르면 화면이 꺼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정말 편리했는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아쉽게 두 번 눌러서 끄는 기능은 지원을 하지 않아요. LG 벨벳을 예로 들면 화면 두 번 누르면 화면이 꺼지고 화면 두 번 누르면 화면이 켜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삼성전자에서도 뭐 있긴 있는데요. 화면이 켜지는 거는 이제 지원을 했으니까 꺼지는 거는요, 노바 런처라든지 더블탭이라는 제스처를 지원하는 별도의 런처를 까시거나요, 아니면 저는 지금 밑에 내비게이션 바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화면을 끌 때는 이거 누르고요, 화면을 켤 때는 두 번 누르고요, 여기에서도 화면을 이렇게 끌 수 있고 뭐 이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바 런처나 이런 별도 런처 사용하는 것보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굿락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내비스타라는 곳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 바를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전 여기에서 고정 숨기기 버튼이라고 그러죠. 이 숨기기 버튼을 항상 켜져 있게 설정을 하고요. 이걸 해놓으면 좋은 점이 두 번 누르면 밑으로 사라지고 올렸을 때 두 번 누르게 되면 얘를 항상 이렇게 켜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필기 앱 같은 거 사용할 때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항상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서 버튼 배치에 들어가게 되면 버튼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화면 끄기를 이렇게 놔둘 수가 있고, 또 화면 캡처도 이렇게 끌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걸 설정하게 되면 이 버튼을 눌러서 바로 화면 캡처를 할 수도 있고 이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바로 끌 수도 있습니다. 캡처가 되죠. 근데 사실 화면 캡처가 여기 있으면 뒤로 가기 누르려고 그러는데 화면 캡처가 눌러져 가지고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화면 캡처를 하는 걸 추천드릴 건데요. 원래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날 캡처라 그러죠. 이 기능을 지원했는데 아쉽게도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아직까지 손날 캡처 기능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도 아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손날 캡처보다 더 편리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화면 캡처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할 때마다 화면 캡처 되는 게 아니냐고요? 짧게 하면 안 돼요. 길게 했을 때만 화면 캡처가 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바로 원핸드 오퍼레이션에 있는 기능인데요. 보통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이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 원핸드 오퍼레이션 쓰는 분들도 많은데, 이 플레이스토어나 갤럭시 앱스에서 받을 수 있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에서 이 오른쪽 핸들을 눌러보면 이 오른쪽 핸들에서 기본적으로 이 긴 제스처 기능이 꺼져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핸들을 길게 왼쪽으로 끌었을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라는 건데, 짧게 이렇게 끌었을 때는 뒤로 가기 버튼이고요, 길게 이렇게 끌었을 때는 제가 화면 캡처 기능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길게 이렇게 하면 화면이 캡처되도록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이게 정말 편합니다. 물론 옆으로 말고도 길게 대각선으로 올렸을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막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한데, 심지어 어떤 뭐 노트 쉘버가 됐던 특정 앱이 실행되게 할 수도 있고, 밑으로 길게 끌면 또 다른 필기 앱이 실행되거나 유튜브를 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진짜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손날 캡처가 좀 부정확하기도 했고 이 기능을 너무 편하게 써서 업데이트 안 돼도 괜찮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S펜 번역 기능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원래 기존에도 탭 S6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기에 번역이라는 게 따로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탭 S6 라이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의 번역 기능이 아니라 구글 번역 기능이거든요. 그거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구글 번역이라 친 다음에 이거를 설치를 하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번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번역 기능 말고 삼성전자에서 지원하는 또 번역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탭 S6 라이트에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건 S펜의 버튼을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번역기라는 걸 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별도의 화면이 뜨고 이 상태에서 포인터를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자동으로 그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단어만 번역해줄 뿐만 아니라 문장 단위로도 번역을 해주거든요. 여기 있는 텍스트를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문장 단위로 이렇게 번역을 해줘요. 반응 속도도 괜찮고 번역할 게 많으면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진짜 편리했는데, 영어 번역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외국 홈페이지나 PDF 자료 읽을 때나 전공 서적 읽을 때나 그럴 때 진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 기능이 켜져 있으면 꼭 인터넷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플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편리한 게, 자 여기 보세요. 삼성 멤버스 위에 올리면은 멤버스, 회원, 스마트 띵스는 그냥 스마트 띵스네요. 펜업, 이렇게 Translated by 구글이라고 해서 구글 번역이랑 연동돼 가지고 어떠한 앱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S펜 번역 업데이트된 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S펜 얘기가 나온 김에 S펜 설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해요.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면 S펜 설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플로팅 아이콘 표시라고 해서 이 아이콘이 항상 떠 있는 게 좀 저는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는 여기 펜에 있는 버튼 눌러도 되거든요. 전 여기 있는 플로팅 아이콘은 표시되는 걸 끄게 해서 화면을 좀 더 넓게 쓰고 있고요. S펜의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자주 사용하는 필기 앱 같은 거 등록해 놓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노트시 앱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리면 필기 앱을 쓰고 싶을 때 펜 누르고 언제든지 노트시 앱을 뭐 이렇게 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필기 앱을 켤 수 있는 또 다른 재밌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면 유용한 기능에 측면 버튼에 두 번 눌렀을 때, 전원 버튼을 두 번 눌렀을 때 실행되는 앱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원 버튼을 두 번 따닥 누르면 노트시 앱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뭐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빅스비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좀 끄고 싶은데, 그렇게 익숙하신 분들은 볼륨 다운 버튼하고 전원 버튼하고 동시에 눌러가지고 이게 뜨는 게 너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그냥 길게 눌렀을 때 바로 전원 끄기 메뉴를 누르면, 전원 버튼만 이렇게 길게 누르게 되면 전원 끄기 메뉴가 나오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 스토어에서도 S노트를 정상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자, 지난 영상에서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굿락의 락스타 기능, 그리고 따로 받을 수는 있긴 했었지만 이제 굿락에서 바로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이렇게 또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게임 런처도 지금은 지원을 안 하지만 곧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고요. 이런 업데이트들을 다 봤을 때 진짜 탭 S6 라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됐네요. 수고한 삼성전자 임직원분들께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지 왜 이렇게 안 만들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되었든 삼성전자에서 고객들의 불만을 제대로 캐치를 해서 업데이트를 빠른 시일 내에 해줬다는 거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탭 S6 라이트는 정말 많은 분들께 조금 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패드 7세대랑 비교하면 어때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저는 어떤 걸 함부로 추천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2019년도에 아이패드에 좋은 점 몇 가지, 갤럭시 탭에 좋은 점 몇 가지 이렇게 비교를 했었거든요. 갤럭시 탭에서만 되고 아이패드에서는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아이패드에서만 되고 갤럭시 탭에서 안 되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19년도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은 내용이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이던데, 2020년도에 맞춰가지고 다시 영상을 좀 찍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얼른 준비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7세대랑 탭 S5 이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하는 영상도 올릴 거고, 올릴 영상이 정말 많네요. 어쨌든 이번 영상이 괜찮았으면요, 그리고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아시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는 테크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